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확실한 시나리오 양서연입니다. 일단 긴 시간 동안 시험 보고 오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총평 혹시 안 보고 왔다면 너무 중요하니까 총평 먼저 보고 오세요. 알겠지? 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놓고 왔으니까요. 총평 먼저 보고 오시고요. 해설 강의 들으러 왔다는 것 자체도 일단 너무 기특해 얘들아. 통합과학 중요하니까 쌤이 전문한 꼼꼼하게 해설 강의 해줄 거거든? 너네가 어떤 부분이 지금 부족한지 어딜 보완해 나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 것들을 다 받아 먹어야겠죠. 그치? 그래서 해설 강의 들어온 거 너무 기특하고요. 꼼꼼하게 해설해 주는 거 잘 받아 적으면서 너네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잡고 가자고. 알겠지? 자, 쌤이 그런 스킬들도 알려줄게. 자, 우리 3월 모의고사 한번 가봅시다. 자, 1번부터 봐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관계의 예가 나와 있고 토양 속 세균은 생물의 사체와 배설물을 분해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나는 식물의 광합성으로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진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 내려가 볼게. 자, 기억, 토양은 비생물 요소 맞아요? 이런 환경 요인, 그치? 비생물 요소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당연히 맞는 선제가 되는 거고. 니은은 소비자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들아 식물, 여기 대놓고 나와 있죠. 광합성. 광합성으로 스스로 양분 얻어요. 얘 뭐예요? 얘는 생산자가 돼야죠. 그치? 이런 것들 암기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자, 얘는 생산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는 틀린 선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디귿 가볼게요. 얘들아 봐봐. 나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었는가. 우리 요거에 대한 거 연습 진짜 많이 했었죠. 생물과 환경에서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건지 내가 봐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치? 자, 여기서 보면 얘는 지금 식물의 광합성으로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얘들아. 생물 요소에서 비생물 요소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너네가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건지를 확실하게 보셔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기억으로 1번만 맞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괜찮죠? 자, 우리 2번 가볼게요. 자, 2번 보니까 우리 이거 열심히 외웠었죠. 쌤의 암기 팁을 너네가 좋아하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항상 피식피식 하고 있거든? 자, 얘들아 요거 암기를 진짜 철저하게 해야 돼. 요거에 대한 것들을 너네가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지구, 지각 이런 것들을 너네가 헷갈리게 되면 여기에서 순서 같은 걸 정확하게 모른다고요. 쌤이 4순위까지 꼭 외워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여기서도 또 출제가 된 거 보이죠? 자, 가볼게. 가와나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 그럼 얘들아 여기선 지금 사람,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우리 가볼게. 누군지를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야. 자, 여기서 사람에 대한 거 한번 가보고요. 그 다음에 지구 한번 가볼게. 자, 우리 사람, 생명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 인간의 뭐다? 산촌생활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자, 우리 산촌생활이니까 뭐가 돼야 돼? 산소, 그 다음에 촌이 들어가야 되니까 탄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질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지구는 뭐였어? 지구를 보면 우리가 뭐 생각해야 돼? 지철 공유의 본명은 지철이라고. 공지철이 지나가요. 우리 무슨 생각해? 와씨 멋지다 이 생각한다고. 그래서 우리 뭐야? 지철 오씨 멋져 이거였지.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 너네가 안 틀릴 거라고요. 요거 시험 보면 생각하면 썼죠? 이 중요하다고 얘들아. 그럼 가볼게.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얘는 지금 1등이 산소, 그 다음에 탄소인 걸 보니까 여기서 누구 같아? 사람일 거고 여기선 지금 1등이 비밀이지만 두 번째가 산소이고 보니까 얘인 거 같죠? 너네가 얘만 쭉 기억을 했다면 바로 매칭이 가능했었다고요. 자, 보면 얘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였고 얘는 지구가 되면서 A는 누가 될 거야? 얘가 철이 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럼 내려가 보면 가는 사람의 모습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냐 완전 맞고요. 자, A는 철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사람의 몸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빅뱅 이후 38만 년 이내에 모두 생성되었어요? 너네가 아마 이런 선지에서 약간 헷갈렸을 수 있는데 얘들아 봐봐. 요 38만 년 이내에 생성된 거 수소랑 헬륨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는 그거 말고 무거운 애들도 많은데 그런 애들은 별의 진화 과정 아니면 초신성 폭발 이런 거에서 생겼잖아. 그치? 우리가 무거운 애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했어야 돼. 그럼 여기서는 이 안에 모두 생성되었다가 틀린 선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너네가 기억을 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얘네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빅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떤 원소에 대한 것들을 생각했어야 되는지 이런 포인트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거운 애들은 별의 진화 과정에 생성되었다. 이런 포인트들을 기억했어야 돼. 알겠죠? 정리 한번 해줬었지? 자, 기억과 니은으로 답은 그래서 3번이다. 이렇게 가셔야 하는 겁니다. 안 잊을 거죠? 그치? 자, 지각에 대한 것들까지 너네가 다 기억을 해주세요. 3번 가봅시다. 자, 3번 보니까 지금 기본량에 대한 것들이 막 나와 있는데 그치?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자, 보니까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기서 다음은 라면 봉지에 지금 표시된 조리법과 라면을 끓이기 위해 사용하는 물의 양에 대한 학생 A와 B의 대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니까 얘는 지금 부피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으로 나와 있고 여기서 4분의 지금 밑줄이 쳐져 있고요. 여기서 지금 물의 양을 가늠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 그럼 내려가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보자. 자, 기억은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양에 해당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기억이 뭔데? 부피야, 부피. 부피는 뭐예요? 얘 유도량이죠. 어떻게 유도된 거야? 길이에서부터 유도된 거죠. 우리 여기선 세제곱미터라는 단위를 쓰잖아. 길이의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길이로부터 유도된 거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니은에서 분은 SI, 시간의 국제 단위계 기본 단위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우리 어떤 거 써요, 여기서? 분이 아니라 초를 쓰죠, 초. 요런 단위들 내가 기억해 놓으라고 했었고. 자, 디귿. B는 물의 양을 어림하였냐라고 봤는데 여기에서 물을 넣기 위해 눈으로 물의 양을 가늠하였대. 그러니까 대략 가늠한 거야. 그게 뭐야? 어림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림이 맞게 되는 거지. 우리가 각각의 용어들이 의미했던 게 무엇인지를 기억했어야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읽으면서 기본량에 대한 거 묻겠구나 이런 거 생각했죠? 그치? 자, 우리는 4번 가볼게요. 자, 4번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페달 보조형 전기 자전거와 이와 관련된 화학 반응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근육에서 포도당을 이용한 세포호흡을 통해 근육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나와 있고 얘는 배터리에서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로 전동기를 회전시켜 바퀴가 쉽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있고 철로 만든 체인은 시간이 지나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면서 붉은색의 녹이 쓴대. 지금 녹이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기억. 기억이 일어날 때 포도당이 산화되냐라고 묻고 있는데 우리 산화하는 파트에서 내가 광합성과 세포호흡에 대한 식 아예 그냥 외워놓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걸 외웠다면 요거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을 거야, 같이. 여기에서 우리가 세포호흡에서는 포도당이 산화된다, 맞다라고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치? 여기에서 포도당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광합성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게. 자, 우리 포도당에 대한 식을 먼저 써보면 포도당에서 지금 세포호흡 되는 그 과정을 써보면요.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나? 6CO2랑 그 다음에 6H2O다 이렇게 외워놓으라고 했었지. 어차피 얘 빼고 다 6 들어가니까 식 쓰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너가 지금 어떻게 돼요? 너가 지금 산화가 되고 있고요. 너가 지금 환원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치? 그런 것들을 너네가 봤다면 얘는 지금 이렇게 산화가 되고 있다는 거 너네가 기억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 알겠지? 그럼 얘는 맞는 선제가 됐고요. 자, 니은 볼게요. 니은 화학에너지로부터 전환된 것이냐고 묻고 있는데 배터리라는 게 나왔잖아, 얘들아. 얘는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저장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화학에너지로부터 전환된 게 완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자, 디귿 볼게. 디귿이 생성될 때 철은 전자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들아, 얘 지금 뭐예요?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을 했대. 얘 지금 뭐 된 거야? 산화된 거라는 거 보일 수 있죠? 우리 이거 알 수 있잖아. 여기서 보면 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지금 녹이 쓰려면요 산화철이 되는 거야. Fe2O3.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이놈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야? 얘는 지금 산화가 되어야 하는 거야. 왜? 전자를 어떻게 했으니까? 잃었으니까. 그치?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 얘가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얘네가 만나서 얘를 잃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전자를 잃은 상황이다라는 걸 너네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여기서 너네가 전자를 얻는다 이런 거에 낚였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으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너네가 산화 환원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여기서 기억과 디귿에 대한 선지를 맞을 수가 있었다고요. 산화라는 게 전자를 잃는 거랑 세트였지 전자 이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거였지 이런 세트 관점을 너네가 기억을 했었어야 돼. 쌤이랑 표로 한번 정리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런 포인트들을 잊으면 안 됐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 것들을 너네가 기억을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럼 5번으로 가볼게요. 자, 5번 보니까 그림 가는 단백질 X에서 아미노산이 이루는 결합 구조를 나는 규산용 광물 Y에서 규산염 삼연체가 이루는 결합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기억은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고요. 니은은 규소와 산소 중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네들에 대한 것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여기에서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아미노산이다라는 거 알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규산염 광물에서의 기본 단위체는 규산염 삼연체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보면 일단 여기서 가볼게. 이 기억 뭐예요? 여기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보다 이거 펩타이드 결합이죠. 얘네가 결합하면서 물 빠져나가는 거. 그게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다라는 거 너네가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내가 규산염 삼연체에 대한 거 위에서 바라보는 거야 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줬었지. 우리 규산염 삼연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중간에 규소 있고 주위에 산소 4개 붙어있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여기에서 애들이 막 산소를 공유하면서 애들이 막 어떻게 땡겨 먹었는지를 우리가 막 보기도 했었고요. 그치? 그런 애들까지 우리가 기억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 광물에 대한 것들 우리가 열심히 외웠었잖아. 단휘 가지고. 기억나죠? 자, 그럼 여기서 얘 뭐예요? 얘? 이게 지금 여기에 붙어있는 이 산소가 된다라는 걸 너네가 잊으면 안 돼. 그치? 이거 산소예요. 그럼 내려가 볼게요. 자, 기억은 펩타이드 그램이 맞고요. 니은은 산소라고요. 여기 지금 산소를 공유하고 있는 거야. 얘 맞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X와 Y는 각각의 기본 단위체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다. 이거 쌤이 아예 공통점이라고 이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던 거 기억나죠? 이 파트에서. 그렇게 얘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둘 다 기본 단위체의 결합을 통해 형성이 됐다고요. 그치? 그래서 얘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선제가 되는 거고요. 얘네 각각에서의 포인트들 기억했어야 되고 대표적인 광물들이 얘까지 너네가 기억을 했었어야 그럼 너네가 여기서 다른 선제가 나왔을 때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게 되는 문제예요. 알겠죠?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까지 외우세요. 6번 가볼게요. 자, 6번 보면 지금 얘는 너네가 이걸 딱 보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쌤이랑 연습했던 자료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돼. 쌤이 탐구톡톡에다가 넣어놓은 자료들이 진짜 많이 나왔잖아 이번에. 그치? 그럼 여기서 너네가 보면 이거 보면서 이거 삼투에 대한 이야기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돼. 자, 여기서 보면 얘는 지금 증류수와 그 다음에 20% 설탕물 중 하나를 넣은 상황이래. 떨어뜨리기 전엔 이랬는데요. 떨어뜨린 후에 이렇게 됐대. 이 상황이 뭔지를 판단해야겠지. 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포벽과 세포박이 분리가 일어났잖아. 왜 그랬을까?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럼 얘들아 삼투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삼투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했었어. 삼투는 어디에서 어디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농도가 낮은 곳에서도 높은 곳으로 물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물이 내가 갈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농도 차이를 줄이려면 싱거운 애에서 지금 농도가 높은 곳으로 가줘야 된다고 물이. 그치? 그럼 물이 왜 빠져나갔어? 밖에 농도가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가준 거야 저기에. 내가 더 싱거우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넣은 상황이야? 지금 20% 설탕물을 떨어뜨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치? 농도가 높은 거에다가 떨어뜨려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얘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너네가 이걸 보면서 물이 빠져나갔는지 물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 알겠죠? 자, 기억 볼게요. 기억, A를 떨어뜨린 양파 표피 조각에서 삼투가 일어났냐? 삼투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가 보자마자 생각했어야 되는 내용이죠. 자료 해석을 열심히 했었으니까. 자, 니은, A는 증류수이다. 아니지, 우리 20% 설탕물이다라는 거 알고 왔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양파 표피 세포의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냐? 그러니까 삼투가 일어났죠. 그치? 선택적 투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삼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각각의 그런 흐름들이 기억이 나야 돼. 알겠지? 얘는 맞는 이야기가 되면서 기억과 디귿으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탐구톡톡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우리는 7번 가볼게요. 자, 7번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세트산 수용액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야. 자, 여기 너네가 보면서 이거 산에 대한 이야기네 라는 거 느꼈을 거고 자, 가보면 실험 1에서는 CHCOOH 아세트산 수용액에다가 마그네슘을 넣고 반응시켰더니 수소기체가 발생하였대요. 이거 뭐라고 했어?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금속과 산의 반응을 시키면 금속과 산의 반응에 의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 포인트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금속과 산의 반응이니까. 자, 그 다음 실험 2를 볼게요. CH3COH 아세트산 수용액에다가 탄산칼슘을 넣고 반응을 시켰을 때 발생하는 기체는 석회수를 통과시켰더니 뿌옇게 흐려졌다. 이건 얘들아 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라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먼저 기억이 났다면 바로 암기로 얘가 CO2다라고 했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힌트가 또 있어. 석회수가 어떻게 됐대? 이게 뿌옇게 흐려졌대. 그치? 그럼 너네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생각했어야 돼? 얘는 지금 CO2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너네가 연결지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료 해석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봤던 것들이 나왔을 때 너네가 누군지가 바로바로 떠올라야 하니까. 알겠죠? 우리가 많은 양을 배워서 너네가 좀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꾸 보다 보면 금방 튀어나올 거야. 알겠지? 자, 내려가 보면 1에서 Mg는 지금 마그네슘 환원되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들아 여기에서 우리가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이 반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마그네슘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금속은 산화가 되어 이온이 되는 거야. 금속은 산화가 되어서 양이온이 돼요.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된다고. 근데 여기에서 수소는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H 플러스가 있는 상황이잖아. 얘 산이니까. H 플러스 수용에 있는 지금 H 플러스가 있을 텐데 이 H 플러스가 어떻게 되냐? 전자를 얻어서 얘는 환원이 되어서 수소 기체가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 Mg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산화가 돼서 이온이 돼야지. 금속은 양이온이 되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치? 그런 것들을 기억했어야 돼. 금속은 양이온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얘는 산화가 됐었어야 되는 거.
전자를 잃어서 양이유 돼서 써야 돼. 자, 기억은 CO2가 맞게 되는 거고요. 자, 1에서 CH3COH 수용액 대신에 묽은 염산 HCl로 실험을 해도 H2 기체가 발생하냐? 자, 이거는 너네가 다다다다 외우는 게 아니라 너네 산성이라는 게 뭔지 알아?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얘들아, 산성은 산의 성질이야. 산의 성질에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뭐야? 산의 주인공인 H 플러스 때문이죠. 그럼 너네가 그걸 알았다면 CH3COH 얘도 H 플러스를 가지고 있고 너도 H 플러스를 가지고 있잖아. 둘 다 산이잖아. 그러면 둘 다 H 플러스라는 공통적인 애를 가지고 있는 산의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 그 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 대신에 얘를 써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겠지. 그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맞네 이렇게 가면 돼. 알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으로요.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선 너네가 우리가 산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이 자료 자체로 나왔기 때문에 읽으면서 어떤 포인트들이 중요했는지를 너네가 기억을 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8번 가볼게요. 자, 8번은요. 갈라파고스 제도의 어떤 섬에 서식하는 핀치종 A의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대. 자, 읽어보니까 섬에 가뭄이 발생하여서 작고 부드러운 씨앗을 맺는 식물이 크고 단단한 씨앗을 맺는 식물보다 많이 말라 죽었대요. 자, 그래서 씨앗을 먹는 A의 집단에서 부리가 큰 개체가 부리가 작은 개체보다 생존에 유리해져서 더 많은 자손을 남겼대. 여기서 너네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 선택에 대한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선 얘가 지금 생존에 유리했던 거야, 그치? 자, 가뭄으로 인해 A의 집단에서 부리의 평균 크기가 어떻게 됐을까? 얘들아, 여기서 생존에 유리해서 더 많이 살아남고 자손을 남긴 게 누구라고? 큰 부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 그럼 당연히 부리의 평균 크기가 커졌겠지.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치? 스토리텔링으로 읽는 거예요. 자, 가보면 A의 집단에 부리 크기에 대한 변이가 있었어요? 있었지.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었잖아. 부리 크기가 큰 애도 있었고 작은 애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 변이가 뭔지 기억만 했으면 돼요. 작아졌다는 기억을 적절하냐? 커졌어야겠지. 얘가 지금 생존에 유리했으니까. 넌 틀렸고. 디귿. 가뭄으로 인해 A의 집단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났냐? 그치. 읽으면서 자연 선택이라는 게 기억에 났어야 돼. 애들이 생존을 하면서 생존에 유리한 애들이 더 많은 자손을 남겼기 때문에 이런 자연 선택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럼 얘는 맞는 선제가 되면서 답은 기억과 디귿으로 4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나저 여기서 아마 이런 것들을 읽어내면서 되게 재밌게 읽었을 것 같아요. 그치? 갈라파고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했었던 거니까. 자, 9번 가볼게요. 자,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이 나왔는데 전자기 유도 기억나죠? 우리 열심히 손가락으로 연습도 했던 거, 전자기 유도. 근데 여기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나왔어요. 자, 보면 그림과 같이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며 자석이 전 P에 도달하는 순간 유도전류의 세기를 측정했대. 여기서 유도전류 세기를 측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표와 같이 자석의 속력과 구성원을 달리하여 실험 가다를 진행을 했대. 실험 한 개의 크기와 세기는 모두 동일한데요. 어떻게 지금 실험을 다르게 했냐면 얘는 지금 속력이 지금 이렇게 똑같고 기억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자석의 구성 보니까 얘는 똑같고 너는 지금 자석 두 개를 붙여놓은 상황이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습했던 거 기억나지? 얘는 뭐야? 그럼 얘는 센 자석을 쓴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가보면 전류의 세기를 지금 보니까 얘는 지금 나가 더 큰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선 지금 유도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텐데 유도전류의 세기가 달라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배웠던 포인트를 생각했어야 되냐면 이 자료를 읽으면서는 유도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지? 그런 것들이 생각났어야 돼. 우리 3가지 배웠다? 코일의 가문수를 많게 한다? 아니면 자석의 속력을 빠르게 한다. 빠르게 움직인다. 그 다음에 또 뭐였어? 여기에서 우리가 센 자석을 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자기장의 세기 이런 것들. 그럼 여기에서 봐봐. 가랑 나를 보니까 센 자석을 쓴 것 같진 않아. 똑같아. 그럼 여기에서 기억에 대해서 숨겨놨다면 얘에서 뭔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여기서 지금 애초에 자석의 속력과 구성만을 달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너네가 이거에 차이가 있었겠지. 유도 전류의 세기가 나가 더 세네? 이유는 속력이 빨랐을 거야. 그치? 빠르게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졌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V보다 더 컸을 거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 달을 가볼게. 달을 지금 우리가 보려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교를 하는 편이 좋겠죠? 얘네 속력은 똑같고 자석만 다른 상황이니까. 그럼 어디가 더 센 자석이야? 여기서가 더 센 자석이죠. 그러니까 유도전류의 세기가 어때야 돼? 더 세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야? 너는 지금 I0보다 지금 큰 상황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너네가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내려가 볼게. 자, 가에서 유도전류가 흐르는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일정하냐? 얘들아, 이런 것들에 낚이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런 전자기 유도 이런 포인트들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의 개념 자체 전자기 유도가 뭐였을지 그런 것들을 그냥 설렁설렁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전자기 유도에서 우리가 유도 전류가 어떻게 생겨났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에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전류가 유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얘들아, 자기장이 일정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전류가 유도되는 거였는데 그게 유도 전류인데. 그럼 여기서는 애초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기장이 일정할 수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니은 가볼게요. 기역은 V보다 커야 하냐? 맞고 니은은 I0보다 커야 합니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넌 틀린 선제가 돼서 답은 2번으로 니은만 맞다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 괜찮지? 너네가 각각의 포인트들을 좀 기억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자료 해석에 대한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읽으면서 유도 전류의 세기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는지 오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자, 그러면 10번 가볼게요. 자, 10번 보니까 수소 원자핵 4개랑 헬륨 원자핵 1개가 나온 걸 보니까 이걸 보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 얘기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왜? 이런 자료도 우리 진짜 많이 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 이야기를 했었냐면 질량 차이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다라는 것들이 막 떠올라야 한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자료에 대한 거, 선지에 대한 것들이 먼저 떠오르면 돼. 뭘 물어볼까 이런 것들.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또 가보면 나는 태양에서 방출된 빛 에너지가 태양 전지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 이것도 우리가 어디서 봤었냐면 이거 우리가 태양광 발전 이야기를 했었을 때요. 태양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전환한다라는 포인트까지 우리가 배웠었어. 그치?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 내려가 볼게요. 태양 에너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되냐? 완전 맞는 말이죠. 맞고 결국에 질량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 질량 차이에 있는 거를 에너지로 전환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니은 볼게.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의 합과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은 같아요? 아니지. 질량 차이가 있다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동안 질량이 감소한다고요. 왜? 이쪽 질량이 크니까 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뭐야? 틀린 선제가 되겠지. 같을 수가 없으니까. 자, 디귿. 나에서 태양 전지에 도달한 빛 에너지 중 일부가 전기 에너지를 전환한다. 맞다고요. 태양 전지. 우리가 태양광 발전해서 얘는 결국 직접 전환한다라는 포인트까지 기억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선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과 디귿으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죠? 이런 포인트들 잊지 마세요. 11번 갑시다. 자,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과 한계점을 다루는 수업의 일부다 이렇게 나왔어. 사물 인터넷 IoT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당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교통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상황을 판단하며 스스로 운행이 가능하대.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발표를 해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점으로는 교통사고 발생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과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춰준다는 점 등이 있고 한계점으로는 해킹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는 점과 니은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에도 한계점이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내려가 볼게. 기억은 센서와 통신 기능이 내장되어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주변 상황을 판단해. 센서가 그런 것들을 판단을 잘 해줄 거고 자, 그 다음에 통신 기능이 있으니까 교통정보 같은 것도 주고받을 수 있겠지. 당연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치? 이게 IoT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잖아. 그쵸?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센서와 통신 기능 내장되어 있고요. 교통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니은으로 적절하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 파트 우리 언제 했냐면 통합과학 2에서 여기 파트 할 때 과학과 미래사회 뒷부분 할 때 내가 SSI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누구한테 책임을 물 것이냐 이거에 대한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 여기가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누구한테 책임을 지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바로 한계점으로 완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디귿. 기억의 상용화에 대한 허용 여부는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에 해당한다. 요거 이야기를 SSI 부분에서 했었다고요. 그럼 그게 기억이 났다면 SSI 보자마자 맞는 이야기네 이렇게 갈 수 있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기 때문에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가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요 SSI 이런 포인트들, 얘네 한계점 이런 것들 둘 다 있다라는 것들 기억하면 너네가 SSI에 대한 것들도 기억이 날 거야. 얘네가 한계점도 있고 여기에서 지금 장점도 있네 이런 것들. 됐죠? 12번 가볼게요. 자, 12번을 봐보면 여기선 지금 우리가 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상 원소의 주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자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근데 밑에 보니까 결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 파트끼리 약간 단원별끼리 통합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가보면 X와 Y의 전자배치 모형이라고 하는데 보자마자 누군지를 알 수 있어야지. 왜? 우리 열심히 훈련했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얘 누구예요? 얘는 지금 나트륨 3주기 1족짜리인 거 너네가 볼 수 있고요. 얘는 수소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자, 보니까 금속 X랑 염소 기체랑 반응하면 뭐가 생성돼요?
NaCl이 만들어지겠지. Y2 기체랑 Cl2 기체, H2랑 Cl2가 반응하면 뭐가 생성돼요? HCl이 생성돼요. 이런 것들. 이거 뭐야? 이거 결합해서 우리가 쌤이 비교를 해줬던 그 물질이죠. 내가 이런 것들 출제 포인트라고 했잖아. 이거 보면서 얘들아 이거 이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야 이거 했던 물질 그대로 나왔어요. 보이죠? 자 그럼 가볼게. 자 X는 2주기 원소이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아까 뭐라고 했어? 3주기 1족짜리. 어떻게 판단해요 얘들아? 너네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얘들아 우리 원자과 전자수랑 전자껍질수가 중요한데 원자과 전자수는 족의 끝자리수 1의 자리수를 보면 되는 거고 근데 18족은 예외다. 18족은 0이다 라는 걸 너네가 외워야 된다라고 했었고 근데 껍질수는 뭐랑 같아요? 주기랑 같아요. 주기. 주기의 앞에 있는 그 숫자라고.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지금 보면 껍질수가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3주기야.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XCl의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 결합에 대한 걸 일단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XCl은 얘죠. 얘 공유결합, 이온결합? 이온결합이에요.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 그냥 이거 금속과 비금속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했지. 자, Na 뭐예요? 이거 금속. Cl 뭐예요? 이거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이온결합. 그럼 이온결합은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네. 이온이 이동 가능하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런 포인트를 기억했어야 되는 거고 YCl은 이온결합 물질이야. 얘들아, 여기다가 별표 치시고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가보면 내가 절대 H에 대한 거 기억하라고 했었지. 자, 가볼게요. H 뭐예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우리 수소 뭐예요? 1쪽에서 얘 혼자 딱 비금속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치? 얘는 비금속이고 Cl은 여기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얘는 비금속이라고요. 비금속과 비금속의 만남 얘 뭐예요?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그치? 그런 것들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틀린 선지다라는 거 바로 갈 수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 내가 강조했으니까 수소가 비금속이라는 거 절대 까먹지 마.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니은이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다라는 거. 괜찮죠? 할 수 있지, 그치? 이런 포인트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전자배치에 대한 것들만 기억을 잘했다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을 거고 전자배치 같은 경우들에는 얘들아 더 어렵게 나와도 맞출 수 있도록 너네가 주기율표 자체를 머릿속에 딱 넣어야 돼. 그리고 전자배치도 내가 쌤이 그림 엄청 예쁘게 넣어놨죠. 그 그림을 그냥 머릿속에 쏙 넣어야 돼. 보자마자 누군지를 알 수 있게. 그리고 주기율표랑 연결해서 몇 주기 몇 쪽인지까지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그렇죠? 원자 번호까지 내가 그렇게까지 외워야 된다라고 했어. 그래야 더 고난이도 잘 풀 수 있어요. 자, 13번 가봅시다. 자, 13번을 보니까 그림 가나와 같이 지구와 미지의 행성 X에서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위치를 1초 간격으로 나타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A는 가만히 놓았고 B는 수평방향으로 던졌대. 우리 이거 중력 파트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 거 기억나죠? 여기에서 자유낙하 운동, 그다음에 수평방향으로 던진 운동에 대한 것들을 비교하는 거야. 그럼 가볼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 같은 높이에 지금 시작을 했다고요. 그랬을 때 1초마다 간격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지구 표면, 얘는 X의 표면이라는 것도 나와 있어. 그럼 가볼게. 자, 가에서 연직 방향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냐? 라고 묻고 있다? 얘들아, 같은 지금 지구 표면이야. 얘네 어때요? 중력 가속도가 똑같이 작용한다고. 질량에 상관없이 중력 가속도가 같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얘네가 같다라는 걸 너네가 바로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너네가 생각지 못했어도 자료를 자꾸 봐야 돼. 얘들아 봐봐. 얘네 지금 간격이 어때요? 떨어지는 그 간격이 A나 B나 지금 똑같아요. 왜? 중력 가속도가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간격이 아예 똑같은 거 보이죠? 그런 포인트를 너네가 잡았어야 한다고.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얘네 세로 추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지금 얘네가 간격이 아예 똑같다라는 걸 보면서 너네가 중력 가속도가 같네 라는 걸 또 한 번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됐지? 그런 포인트를 잡았어야 하는 거고요. 자, 근데 니은 볼게요.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얘들아 봐봐. 가속도가 뭐야? 시간당 얘네가 얼만큼 속력이 달라졌는지 속도 변화량이잖아.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었다고요. 그럼 우리가 얘네에 대한 속도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일단 완전 있죠. 여기에서 누가 빨라요? 얘가 빠르다는 거 느껴져요? 자, 얘들아 간격을 봐봐. 이거 다 1초 간격이래. 근데 얘는 계속 요렇게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요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간격이 얼만큼씩 늘어나냐면 얘는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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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밖에 못 늘어나고 있어요. 그치? 같은 시간 동안 어디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더 간격이 훅훅훅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속도가 더 어때요? 속도가 더 빨라요.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치? 그럼 여기에서 가속도도
가속도도 어떻게 되는 거야? 중력 가속도도 제가 더 크게 되는 거지. 간격 자체가 쭉쭉쭉 늘어나고 있으니까 시간당의 속도 변화가 제가 더 크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너네가 그런 것들을 보고 가속도의 크기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가 맞게 된다라는 걸 너네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이게 바로 자료 해석이야. 우리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자유낙하에 대한 자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연직 방향에서 자료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가속도에 대한 계산을 했던 거 기억을 하면서 여기서 간격을 한번 봐볼까? 이렇게 연결이 됐었어야 된다는 거야. 탐구톡톡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자, 디귿 볼게요. B가 낙하하는 동안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가와 나에서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얘들아 수평 방향이래. 이번에는 연직 방향이 아니라 수평 방향이래요. 그럼 수평 방향이라는 건 요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로축을 보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얘네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수평 방향 일단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치? 얘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다. 기억나죠? 여기서도 간격에서 보면 돼. 우리 이 공들의 간격을 볼게. 가로 간격을 볼게요. 요렇게 계속 D만큼 가고 있어요. 너 또한 계속 D만큼 가고 있는 거 보여요? 자, 그럼 여기서 어때요? 수평 방향 속력 같아요 라는 거 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얘는 뭐예요? 수평 방향 속력은 가와 나에서 같다라는 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료를 자꾸 보면서 연습하려고 해야 돼. 도망가지 말고. 알겠지? 그럼 얘는 기억 니은들이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죠? 이게 지금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한 비교였어요. 그치? 그래서 쌤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중력의 크기가 다른 곳에서 비교하는 것들, 어디가 더 빨리 떨어질까 이런 것도 비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 보면서 그게 좀 더 와닿았을 거야. 그치? 기억났을 거야. 14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 그림 가는 어느 지질시대 동안 해양생물 과해수 변화와 대멸종 시기를 나는 대멸종 시기 기억과 니은 중 어느 한 시기의 대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너무 익숙했죠? 우리 통합과학 2 딱 스타트하면서 지질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쌤이 강조했던 자료였잖아. 그치? 여기서 판기아가 지금 형성됐어요. 여기에서 대멸종이 언제 일어났어요? 가장 큰 대멸종은 어디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여기서 지금 가장 큰 대멸종이 3차 대멸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네요. 그치? 그럼 가볼게요. 자, 보니까 기역의 삼엽충이 멸종하였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삼엽충은 언제 멸종해요? 고생대 말에 멸종해요. 근데 기역은 여기 너무 초반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는 아니구나라는 거 볼 수 있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나는 니은의 대륙 분포이냐라고 했는데 판계가 형성된 건 언제야? 고생대 말이에요. 요걸 기억을 했어야 되고 근데 니은이 뭐예요? 고생대 말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맞는 선지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대멸종 이후 해양생물의 다양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냐? 얘들아, 우리가 이 포인트에 대해 쌤이 강조를 했기도 했어. 얘들아, 우리가 핑크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밑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대멸종 이후에도 얘네는 증가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중에 살아남은 애들이 있었을 거고 걔네가 적응하면서 다양한 애들을 막 이렇게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증가, 오히려 증가했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포인트 기억났어요?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았더라도 얘들아 자료 해석 능력 이런 것들이야. 자료를 잠깐 봤어야지. 대멸종이 막 일어났는데 애들이 떨어졌다고 해서 계속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떨어졌는데 올라가잖아. 이런 것들 보이죠? 대멸종 이후에도 올라갔다고요. 결국 얘네는 증가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던 너네가 보면서 아니네 이렇게 자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너네가 요즘 보니까 자료들이 나와도 그냥 외운 걸로만 하려고 하더라고. 얘들아, 자료가 주어졌으면 자료를 읽어볼 줄 알아야 돼. 그치? 자료가 얘가 왜 줬는지 뭘 의미하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파악하려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잊으면 안 돼. 자, 가볼게요. 그럼 얘는 맞는 선제가 되는 거니까 이음만 맞는 선제가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질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각각의 그런 몇 차 대멸종이 가장 큰 대멸종이었는지 이런 것들 포인트까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또 가볼게요. 15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는 뭘 주고 있냐면 자동차 A와 B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 보니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된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죠. 보존된다. 이런 것들이 기억했어야 되는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자동차에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나왔어요. 이거?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어디서 나왔던 거야? 에너지 효율에서 나왔던 거죠. 그치? 그럼 그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을 수 있고 내려가 보니까 내연기관 자동차와 연료전지 자동차를 비교를 하고 있고요. 공급한 에너지 나왔고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나왔기 때문에 계산하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내려가 보니까 증가한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냐? 아니지. 총량은 보존된다고요. 그러니까 틀렸고 니은 볼게요. 에너지 효율은 B가 A의 2배냐? 물어보죠. 자, 에너지 효율 계산해 볼게요. 자, 에너지 효율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일단 우리가
전체 지금 공급한 에너지 분해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된다고요. 곱하기 100은 사실상 약분되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비교해도 돼. 심지어 얘들아 밑에 들어가는 천 자체도 동일하잖아. 위에만 비교해도 된다는 뜻이야.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자, 다시 가볼게. 자, 우리가 A에서를 한번 가보면요. A에서는 전체 지금 공급한 에너지가 1000만큼이야. 그 중에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는 180만큼이에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게 우리가 정확한 공식이죠. B도 한번 가볼게. B에서는 전체 공급한 에너지 분에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는 540만큼에 곱하기 100을 해준 게 지금 여기에서의 진짜 공식이 된다고요. 근데 봐봐. 어차피 밑에가 1000으로 동일한 상황이니까 이걸 보면 너네가 공급한 에너지가 똑같네? 그럼 굳이 쓰지 않아도 됐을 거고 곱하기 100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약분되니까 굳이 쓰지 않고 위에만 비교했어도 된다는 거야. 180과 540만. 그럼 여기서 너네가 그런 포인트들 에너지 효율에 대한 식이 머릿속에 그려졌다면 아 얘만 비교하면 되겠네? B가 3배네. 이렇게 갈 수 있다고요. 알겠지? 그럼 니은 볼게요. 에너지 효율은 B가 A의 3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틀린 선제가 되는 거고요. 디귿 볼게요. A는 운행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라고 했는데 얘들아 여기 봐봐. 화석연료를 이용하잖아. 그치? 이거는 우리가 탄소의 순환 부분에서도 쌤이 화석연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거기에서도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포인트들을 기억했다면 여기에서 얘가 바로 기억이 났을 거야. 화석연료 결국 탄소랑 수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애거든. 그럼 탄소를 포함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얘 운행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겠죠. 그런 포인트를 기억했으면 얘는 아 디귿이 맞는 선지니까 답은 2번이겠구나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야. 됐죠? 에너지 효율에 대한 식도 까먹지 마세요. 알겠지? 자 그럼 우리는 16번 가볼게요. 16번 가보니까 학생 A가 수행한 탐구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어떤 탐구를 했는지 보니까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을 각각 물에 녹이면 수용액의 온도가 모두 높아질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어. 이건 가설이야. 근데 얘들아 이런 가설 문항에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가설이 옳은지 아니면 틀렸는지 이거에 대해서 보고 오라고 했는데 얘는 그걸 너네가 맞추는 거야. 그러면 얘네에 대한 탐구 결과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얘네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너네가 판단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일단 가볼게. 물 100ml가 들어있는 비커와 스마트 기기에 연결된 디지털 온도 센서를 그림과 같이 준비를 했고요. 염화칼슘 5g을 넣고 녹일 때까지 녹으면서 그 다음에 그래프를 통해 수용의 온도 변화를 받고 얘 대신에 염화나트륨도 넣어보고 마그네슘도 넣어봤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결과를 보면 되겠네. 그럼 얘들아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온도 변화를 관찰을 했대.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온도가 뭐 높아질 것이다? 이거 뭐에 대한 이야기야? 열 출입에 대한 이야기야. 흡열, 발열. 기억나죠? 열을 방출하는 반응, 발열. 열을 흡수하는 반응, 흡열. 그거. 그럼 봐봐. 내가 주변에 열을 흡수해 갔어. 그럼 온도 어떻게 돼요? 내가 열을 흡수해 갔으니까 온도 낮아지겠지. 내가 열을 방출했어. 이압 열을 방출해. 그럼 주변 온도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지. 그치? 그거야. 그럼 다시 한번 그걸 너네가 보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수용액의 온도가 높아졌대. 왜? 열을 내가 어떻게 했어? 방출했으니까 주변 온도가 높아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가 되겠어? 발열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염화나트륨은 낮아졌대. 왜?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열을 흡수해 갔으니까 낮아졌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너는 흡열이야. 얘는요? 얘는 높아졌대. 다시 한번 뭐다? 열을 방출했으니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 거겠지. 그러니까 너는 발열인 거야.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서 가설은 온도가 모두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맞아요? 낮아진 것도 있잖아. 그럼 얘는 뭐야? 가설이 옳지 않게 된 거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야. 내려가 볼게요. 옳지 않다는 기억으로 적절하게 될 거고. 자, 니은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을 때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냐?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을 때 주변으로 열을 방출해요? 아니지. 흡수했으니까 낮아진 거지. 그런 것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흡열과 발열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야 돼. 그걸 자료와 연결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핑크팁에다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자, 디귿 볼게요. 휴대용 냉각팩은 염화마그네슘이 물에 녹는 반응에서의 열출입이 이용하면 만들 수 있냐? 자, 얘들아 봐봐. 냉각팩은 뭐예요? 시원한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이거 되게 웃긴 거야. 마그네슘이 물에 녹은 반응에서의 열출입이 이용하면 발열이야. 온도가 높아져. 뜨거워져요. 냉각팩이니? 아니죠. 열을 흡수해가는 흡열 반응인 걸 이용해야지. 그러니까 너는 틀린 선제가 되는 거고요. 이것 또한 자료 해석이 되는 거야. 냉각팩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냉각팩에 대한 이야기 흡열 반응에서 쌤이 예로 넣어놨던 게 냉각팩이었어요. 그걸 기억했으면 아 얘는 발열이랑 연결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얘는 기억으로 1번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 괜찮지? 그래서 이런 것도 너네가 아 흡열 발열에 대한 실험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됐던 거고요. 17번으로 가볼게요.
17번을 보니까 지금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물 순환의 일부를 지금 나타내게 된 거고 나는 해수의 성층 구조를 나타낸 거야. A와 B는 각각 혼합층과 수온 약층 중 하나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얘네에 대한 것들, 이 성층 구조에 대한 것들 외웠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너네가 판단할 수 있겠죠? 얘가 뭐예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일정한 구간 여기가 혼합층이다라는 거 너네가 알 수 있을 거고 자, 근데 B는 뭐예요? 여기서 얘는 이렇게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지는 얘가 수온 약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심해층이 되겠다라는 것도 너네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치? 자, 이렇게 됐어. 내려가 볼게. 자, 기억 과정에서 에너지가 해양에서 대기로 이동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기억 뭐예요? 증발되는 이 과정이야. 그럼 여기서 에너지에 우리가 물이 순환되면서 에너지의 흐름을 동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해양에서 대기로 이동하는 거 완전 많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의 흐름도 같이 기억해라라는 것도 쌤이 핑크팁에다가 넣어놨던 거 잊으면 안 돼. 그 포인트를 너네 교재 보면 아마 핑크팁에 다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자, 니은 볼게요. B에서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물질 교환이 활발해요? 아니지 얘들아. 우리 포인트들을 잘 기억했어야 돼. 수온 약층에서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얘는 지금 위쪽이 더 뜨겁고요. 아래쪽이 더 차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연직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연직운동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뭐야? 얘는 물질의 그런 교환을 차단시킨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다면 여기에서 물질 교환? 차단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활발하지 않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연직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안정한 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디귿 볼게요. 니은 과정이 많이 일어날수록 A의 두께가 두꺼워지냐라고 물어봤는데 얘들아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이거 지금 자료를 잘 봐봐. 니은 뭐예요? 지금 물이 대기에서부터 지금 해양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거 비 내리는 거잖아. 강수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봐봐. 혼합층의 두께. 이것도 쌤이랑 같이 핑크팁에서 했던 거 내용 기억나죠? 혼합층의 두께는 어떨수록 두꺼워진다고 했어? 그건 바람의 세기였어. 여기 위에서 내가 바람이 이렇게 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바람의 세기가 셀수록 이제 잘 섞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두꺼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바람의 세기랑 연관이 되는 거야. 여긴 강수잖아. 이게 연결고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가 지금 여기에서의 혼합층의 두께랑 연결이 됐었는지 그 포인트를 기억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1번만 맞기 때문에 기억으로 1번만 맞는 선지가 돼서 1번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들을 각각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들이 다 포인트다? 근데 그 포인트들이 기억이 나지 않잖아? 그럼 얘들아 선지 기억 디귿에서 하나라도 모르면 너네가 정확한 선지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18번으로 가봅시다. 자, 18번 가보니까 다음은 과산화수소분해 반응에서 효소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라고 나왔어요. 자, 보니까 시험관 A와 B에 각각 3% 과산화수소 15ml를 넣은 후에 B에만 감자 조각을 넣고 A와 B에서 기포 발생 여부를 관찰했대. 그림과 같이 불씨가 꺼져가는 향을 A와 B에 각각 넣고 불씨의 변화를 관찰을 했대요. 자, 보니까 이거 우리가 열심히 했던, 우리가 탐구톡톡에서 봤던 실험이잖아. 이거 뭐야? 감자즙 넣고 실험했던 거 기억나죠? 그 내용이에요. 그치? 감자, 생감자 넣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그 포인트가 너네가 기억이 날 텐데 감자 조각을 넣었대. 그리고 기포 발생 여부래. 왜 이 실험을 했냐면 이 감자 속에 뭐가 있어요? 여기서 과산화수소 분해를 촉진하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포인트가 기억났다면 일단 이 포인트까지 기억이 나면 좋겠어. 얘가 분해되는 식에 대한 것들을 내가 기억을 하라고 했었는데요. 얘는 요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개수까지 맞춰주면 요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식에 대한 것들까지 기억을 한다면 산소 기체가 발생하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요. 불씨가 꺼져가는 향을 댔을 때 불씨가 살아남이라는 걸 보고 산소가 발생했겠네 라는 거 알 수 있지만 얘들아 이 식을 알고 있다면 너네가 훨씬 더 편하다고요. 그치? 쌤이 그래서 포인트로 찝어주는 식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럼 여기서 가보면 불씨가 살아나고 기포가 발생했대. 산소 발생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얘가 뭐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 B에만 감자 조각을 넣었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효소가 들어있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럼 가볼게요. 자, B에서 발생한 기포에는 산소가 있어요? 네, 산소가 있어요. 여기 얘기했잖아. 그치? 자, 니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냐? 얘들아,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효소의 역할.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그 언덕을 낮춰준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반응속도 빠르게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활성화 에너지를 낮췄기 때문에 B에서가 A에서보다 작아야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됐지? 자, 디귿 볼게요. 기포 발생이 끝난 B에 3% 과산화수소 15ml를 첨가하면 기포가 다시 발생해요? 네, 이거 내가 강조했었죠. 다시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 효소의 재사용. 이 재사용에 대한 이야기잖아.
걔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포인트 중요했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발생하는 것도 맞는 선제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기억 디귿으로 답은 3번이다라고 나왔고요.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 탐구 톡톡이 쌤이 강조했던 탐구 자료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네는 탐구가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쌤이 자료며 탐구 톡톡이면 다 칼라로 예쁘게 넣어놓은 거야. 왜? 중요하니까. 나올 거니까 이렇게. 알겠죠? 그런 포인트를 꼭 기억하세요. 19번 가봅시다. 자, 19번 가보면 다음은 사람의 감염병 X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나왔어.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뭘 알려주고 있냐면 감염병에 대한 진단 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항체 검사나 중합 효소 연쇄 반응, 지금 PCR 검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시기별, 지역별, 연령대별 X의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요.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X를 연구한다라고 나와 있어.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X의 발생수가 여기에서보다 얘가 급격하게 10월, 12월에 많다라는 것도 보이게 되죠.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겠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 자, 기억 볼게요. 자, 기억은 핵산을 이용한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얘들아 이거 기억나요? 요거 과학과 미래사회 부분할 때 우리가 감염병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PCR, 신속항원 검사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리고 내가 뭐를 이용하는지를 외워야 된다라고 하고 거기에 아예 굵은 글씨로 내가 써놨어. 그거를 너네가 외우지 않고 넘어갔다면 여기에서 너네가 기억 이거 뭐더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허투루 공부하면 안 돼. 알겠지? 설렁설렁 너네 마음대로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넣어둔 건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가보면 신속항원 검사랑 우리가 뭘 했냐면 PCR을 했는데요. 이거 틀린 친구들은 지금 외우고 가면 돼. 다음에 안 틀리면 되니까. 그치? 신속항원 검사는 단백질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CR은요. 얘는 핵산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렇게. 됐죠? 요런 포인트들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PCR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핵산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을 이용하여 X를 연구할 때 윤리적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냐? 그치 얘들아,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할 때 시기별, 지역별, 연령대별 X의 발생 현황을 조사할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구를 한다면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뭔가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조심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윤리적 원칙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확실하고요. 자, 디귿 볼게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X의 유행 시기 예측에 이용할 수 있냐? 있지. 여기서 봐봐. 완전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빅데이터라는 건 데이터들을 막 엄청나게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예측에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기억, 니은, 디귿으로 답은 5번으로 다 맞게 된다. 이렇게 너네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요 포인트들을 너네가 잘 잡고 있었다면 요거에 대한 암기만 까먹지 않았다면 요 문제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20번 가볼게요. 자, 20번 보니까 그림은 서로 다른 원소 X와 Y의 지금 스펙트럼을 관찰하고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별의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라고 나왔어. 자, 보니까 X기체 방정관과 Y기체 방정관에서 나온 빛을 각각 분광기로 관찰하고요. 두 스펙트럼에 나타난 선의 위치와 개수를 비교를 했대. 그리고 탐구 2를 보니까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과 별 A의 스펙트럼을 비교해서 별 A의 대기 구성 원소를 추론한다라고 나왔고요. 탐구 1의 결과, 탐구 2의 결과에 대한 게 나왔어. 자, 일단 가볼게. 자,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기억은 여기 있거든? 얘들아,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죠. 기체 방정관, 무슨 스펙트럼인지. 내가 얘기했잖아. 비읍, 지읒, 방정관. 비읍, 지읒, 방출 스펙트럼. 비슷하게 외우면 된다고. 어떻게든 외우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도 외우시면 되니까요. 방출 스펙트럼이나 이렇게 너네가 세트를 기억하면 되고, 그럼 너네가 저 포인트를 기억했다면, 쌤이 알려준 포인트, 암기법을 기억했다면 요거 반드시 맞출 수 있었을 거야. 알겠죠? 자, 니은 가볼게요. 같다는 니은으로 적절하냐라고 묻고 있는데 X와 Y는 스펙트럼 구성하는 선의 위치와 개수가 같을 수 있어요? 얘들아 봐봐. 얘는 서로 다른 원소 X와 Y였어. 스펙트럼? 애들끼리 지금 다른 원소면 스펙트럼 달랐을 거라고요. 스펙트럼은 자기마다 갖고 있는 게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같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치? 자, 디귿 볼게요. 수소와 헬륨이 포함되어 있다는 디귿으로 적절하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게 포함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이렇게만 보면 되죠.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네 선들이 지금 다 잘 일치하고 있는 게 보여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너도 다 지금 포함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고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수소와 헬륨 포함되어 있어요? 네,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기억과 디귿으로 답은 4번이다 라는 걸 너네가 고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너네한테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거라고. 괜찮죠? 이런 포인트를 너네가 보면서 이런 선 나왔으면 각각 어떤 선인지도 너네가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선의 위치를 우리가 좀 잘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괜찮지? 자, 그럼 우리는 21번으로 가볼게요. 자, 21번 봅시다. 다음은 스마트워치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스마트워치는 위치, 걸음수, 심박수 등을 측정하는 센서가 내장되어 사용자의 운동 기록을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스마트워치의 센서와 디스플레이는 순수한 반도체의 규소보다 전류를 잘 흐르게 만드는 반도체를 이용하여 만든다라고 나와 있어. 읽으면서 반도체에 대한 거,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 지금 통합되어 있네라는 거 느껴졌죠? 자, 내려가 볼게. 스마트워치로 사용자의 신체 활동을 분석하여 정보를 산출할 수 있어요? 네, 완전 있죠. 완전 있다는 걸 너네가 알고요. 여기서만 지금 봐도 애들 걸음수, 심박수 이런 걸 측정을 해서 여기 디스플레이 표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얘는 지금 분석해서 정보를 산출하고 있구나라는 거 느껴질 거야. 자, 니은 볼게요. 스마트워치는 기억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하여 디지털 신호를 변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뭐야? 센서의 기능이잖아. 센서라는 거 우리가 이미 과학의 기초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 당연히 맞다라고 너네가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디귿, 니은은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하여 만들 수 있다. 이게 불순물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고 이렇게 전류를 잘 흐르게 만드는 거, 불순물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맞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네는 추가적으로 N형과 P형에 대한 것들을 좀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죠. 몇 족짜리를 첨가해야 지금 N형이 되는 거야? 얘는 지금 너네가 15족을 첨가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너는 13족짜리를 첨가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까지 추가적으로 외워놔야 너네가 어렵지 않게 너네가 고난도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다고. 알겠죠? 이런 포인트까지 너네가 가지치기에서 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세요. 알겠지? 자, 여기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것들까지 한 번에 싹 정리를 해놓는 거야. 이렇게 오답을 하면서. 괜찮지? 22번 가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로 갔는데요. 6페이지. 여기 부분에서 너네가 틀린 부분들이 있다면 아, 내가 자료 해석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자료 해석이 지금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문항들이거든. 자, 보면 그림 가는 1984년부터 2023년 전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거고요. 나는 어느 시기 복사표현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 수질을 나타낸 것이래. A와 B는 각각 흡수 방출 중 하나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보니까 기억, 가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자료 해석이죠. 어때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너는 완전 맞는 선제가 되는 거야. 자, 니은 볼게. 나에서 A의 값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변하냐라고 묻고 있는데 A는 지금 대기로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CO2가 뭐야? 이산화탄소 온실기체예요. 온실기체가 뭐였는데 얘는 흡수한다고요. 뭐를? 이 지구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A의 값은 여기에 따라 변하게 되겠지. 온실기체가 많아져? 그럼 대기로 흡수를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더 가두고 싶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야? 맞는 선제가 될 거고. 자, 디귿. 나에서 B의 값은 2023년이 1990년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B는 지금 여기에서 지표에서 방출되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너네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2023년에 지금 보면 비교하면 1990년보다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야.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대기가 흡수를 많이 할 거고 흡수하면 또 재복사를 할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에서 지금 지표가 또 이렇게 점점점 열을 받아서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흡수한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평형을 위해서 얘를 또 방출해 줄 수도 있어야 돼. 그럼 흡수한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방출도 많이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여기에서 B의 값, 이게 방출하는 양 자체가 당연히 많아지겠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많이 흡수했어? 많이 방출해야 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너는 맞는 선제가 되면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괜찮지? 이런 포인트들을 너네가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열수지평에서 쌤이 이야기를 했던 포인트들 있잖아. 어떤 게 재복사인지, 이게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가 온도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포인트들 기억을 했었어야 되는 거. 온실기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23번으로 가볼게요. 23번은 지금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가보면 그림 가는 속력 V로 등속 운동하던 수레 A가 정지한 수레 B랑 지금 충돌을 했대. 그리고 A는 정지를 하고 B는 속력 V로 운동을 해서 벽과 충돌하여 정지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래. 그리고 그림 나는 시간에 따른 B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고요. 얘는 지금 B에 대한 이야기라고 나와 있죠. 얘는 B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구간 1과 2는 각각 A와 벽으로부터 힘을 받는 구간이래. 여긴 A랑의 이야기, 여기는 지금 벽이랑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질량은 모두 M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M이다라는 걸 너네가 일단 표현을 해주고 그럼 너네가 질량에 대한 것들이 여기 나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다음에 가볼게.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내야 되는 것들을 지금 보니까 1에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뭐냐면 B랑 A랑 지금 충돌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여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질량 모두 m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되는 건 운동량에 대한 식을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자, 운동량보다 P는 mv. 요거 기억나죠? 내가 move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mv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 속력이 v라고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속도에 대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속도가 어때요? 방향이 다 오른쪽이에요. 그럼 굳이 건들 게 없지. 그럼 이렇게 냅두면 되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 그냥 여기서 아, 너의 운동량은 mv였구나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근데 여기서 뭐야? 정지했잖아. 그럼 속도가 0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운동량이 0인 거야. 그럼 여기서 봐봐. 운동량의 변화량을 물어봤어.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예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만 빼주면 되죠. 그럼 0에서 mv를 뺄 텐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변화량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절대값만 씌우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mv에다가 맞게 되는 거지. 그치? 자, 니은 볼게요. B가 충돌 과정에서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봐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 상황을 보면 여기서 넌 정지였기 때문에 운동량 0일 거고, 여기서 넌 운동량이 뭐예요? mv일 거고, 정지했으니까 다시 0이다? 근데 봐봐. 여기서 내가 왜 운동량을 구했냐면 충격량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잖아. 우리가 물론 충격량이라는 걸 너네가 생각했을 때 충격량에 대한 공식은 오케이, I는 FT야. 이거 생각했겠지. 그치? FT는 I라도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들아, I는 FT에서 우리가 지금 힘? 시간? 여기서 지금 힘 나와 있나? 시간 나와 있다 이런 거 찾기 전에 운동량에 대한 공식도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고요. 얘는 FT 말고도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라는 식도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는 어차피 M도 나와 있고 V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기가 너무 쉽다고요. 그럼 그렇게 갔으면 된다는 이야기고,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면 충돌 과정에서 2와 1을 비교를 한다면 여기서 지금 어때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가 따져주면 되는 거니까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 같으니까 여기서의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다? MV. 여기서 변화량 얼마다? 여기서도 MV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충격량의 크기는 뭐다? 그냥 MV로 똑같이 되는 거야. MV에서 0을 빼도 MV, 0에서 MV를 빼도 지금 절대값을 씌우면 그 크기는 MV가 되는 거니까 얘는 MV로 같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지. 그치? 자, 디귿. B가 충돌 과정에서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I에서가 2에서보다 크냐라고 했는데요. 평균 힘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 이제는 이 식을 이용하면 되겠네. 힘은 너잖아. 그럼 너로 바꿔주면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 F는 뭐다? T분의 I다 라는 것만 이용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얘들아 봐봐. 우리가 얘네가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 나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뭘 알아? 충격량 둘 다 알잖아. MV로 같다고 여기서 우리가 구했잖아. 그럼 뭐만 해주면 돼? 시간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걸 표현해주면 구간 1에서는 어떻게 되고 구간 2에서는 어떻게 되나를 지금 보면 MV인 건 똑같고 구간 1에서는 시간이 T니까 T분의 MV가 될 거고요. 구간 2에서는 2T니까 2T분의 MV가 될 거다.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B가 충돌 과정에서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냐가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치? 얘는 맞는 선지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으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괜찮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들아, 너네가 만약에 이 파트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쌤이 이 파트를 가르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공식을 써보세요. 공식을 여기다 나열해봐. 내가 여기서 어떤 거를 이용해야 할지. 왜? 우리가 여기서 배운 공식이 엄청나게 많지 않거든. 그치? 그런 것들을 쓰다 보면 너네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24번으로 가볼게요. 되게 재밌는 문제였죠, 이거. 이거 완전 퍼즐형 문항인데 요 포인트들을 좀 잘 기억했어야 돼. 자, 가보면 자, 그림은 세포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표는 일부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고, 자, 니은에서 사이토신의 수와 구안인 수의 합은 디귿에서 사이토신 수와 구안인 수의 합의 2배이다 라고 나왔어. 그럼 일단 얘를 표현할게. 자, 니은에서 C 더하기 G의 값은 2 곱하기 디귿에서의 C 더하기 G의 값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일단 우리가 C 더하기 G의 값을 우리가 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 가나는 각각 A, D 중에 하나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봐봐.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일단 여기서 지정된 가닥이 있으면 걔랑 상보적인 관계를 가진 게 RNA에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런 포인트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고, 내가 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핑크팁에다가 상보적인 거 우리가 보는 것도 맞지만 우리끼리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걸로 너네가 활용하면 된다고 했냐면 얘에 대한 힌트 가닥은 어디 있냐? 결국에 여기에서 지정되지 않은 애 있죠. 우리가 쓰지 않는 애, 지정되지 않는 가닥이 오히려 힌트 가닥이란 뜻이야. 왜? 얘네 둘도 서로 성보적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지정되지 않은 가닥이 있다면 그 지정되지 않는 가닥과 RNA는 거의 비슷한 애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염기를.
뭐만 다르냐면 t만 u로 바꿔주면 돼. 그 차이만 있어. 그럼 봐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 그 생각으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밑에서부터 가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쌤이 방금 이야기를 한 걸로 가보면 여기서 그러면 누가 지정되고 누가 지정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보면 만약에 지정되지 않은 가닥이라면 뒤에가 CA로 똑같아야 돼. 근데 봐봐.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뭐예요? GT. 오히려 얘랑 지금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애들이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지정된 거 아래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왜냐? 지정되지 않은 거랑 똑같아야 된다고. 뭐만 달라? T랑 U만 다르다고요. 그치? 그럼 오히려 이 위에가 뭐였냐면 이게 지금 C랑 A였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아니면 또 어떻게 가는지 알려줄게. 아니면 너네가 이걸 판단했어도 돼. 이거. 자, 봐봐. 여기서 B가 나왔어요. B는 지금 뭐야? C, G, G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C, G, G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럼 이걸 쓰고 판단하는 거지. C, G, G? 그럼 얘랑 똑같은 게 들어가 있다면 그게 뭐야? 그게 지정되지 않은 가닥이야. 여기서 이거 똑같은 거 봤더니 네가 똑같잖아. 그럼 넌 지정되지 않은 거? 네가 지정된 거구나. 아, 여기서 너를 지금 지정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요. 됐죠? 그럼 얘들아 그러고 나서 여기를 채우는 건 어렵지가 않아. 자, 가볼게. 우리는 그러면 힌트 가닥이 오히려 지정되지 않은 가닥을 보면서 쓰면 된다고. 뭐만 하면 돼? T만 U로 바꿔버리면 돼. 그럼 여기서 가보면 C, G, G 그 다음에 A, C, T죠. 그럼 여기서 T만 U로 바꾸면 되니까 여기서는 A, C, U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안 알려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가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는 이미 채워져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다 했지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일단 여기가 ACU라는 걸 아니까 가가 누군지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긴 누구냐면 여긴 지금 A가 되어야 돼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 뭐냐? 여기서 지금 문제 니은을 찾았기 때문에 여기서 니은에서의 C와 G의 합 사이토신과 구아닌의 지금 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요. C가 G가 얼마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이게 지금 4개가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2배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에서는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2개만큼 있어야 된다라는 힌트를 우리가 얻었어요. 그치? 자, 그럼 봐봐. 우리가 그럼 또 뭘 알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결국에 이렇게 단백질을 우리가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지금 3개를 묶어야 돼. 이 세트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거를 간다면 여기서 D에 해당되는 게 누군지를 알면 요 앞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걔로 가볼게. D에 해당되는 건 UCA예요. 여기가 뭐였다는 거야? 여기가 U였다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우리가 나머지는 얘만 찾아주면 되거든, 얘만? 그럼 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게. 이 3개는 누구에 해당됐을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C랑 G랑 합해서 2가 되어야 한대. 그럼 여기 3개 들어가는 것 중에 C랑 G를 합해서 2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C랑 G랑 합해서 하나네? 여긴 3개네? 여긴 2개네? 여긴 C가 하나야. 그럼 여기 지금 C랑 G를 합한 걸 보면 C 플러스 G를 우리가 합한 걸 보면 하나고 여기선 지금 3개고 2개고 하나다?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되는 거야? C, U, G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가 뭐야? 이게 C가 됐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지? 이런 포인트들을 너네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그럼 내려가 볼게. 자, 기억을 보는데요. 사실상 기억은 우리가 이미 여기에서 지금 구하지 않았어도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구해본다면 여기가 지금 UCA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되지 않은 가닥과 그 다음에 RNA의 이 가닥은 뭐다? U랑 T만 바꿔주면 된다고요. 그럼 얘를 바꿔주면 우리가 여기가 TCA가 될 거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구하지 않아도 바로 갈 수 있어. 왜? 얘들아 봐봐. 기억은 DNA예요. DNA 염기 네 종류 누구예요? AGCT. U는 누구 거야? RNA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봐봐. 기억의 염기 서열은 UCA다라고 나왔어요. U가 들어간 걸 보자마자 너네는 이거는 바로 아니다 이렇게 써야 돼. 그치? 그렇게 가셨어야 된다고요. DNA에 U 안 들어가요. 그치?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자, 니은 볼게요. 가는 A냐? 가는 A가 맞고요. 자, 디귿. 디귿에서 구아닌의 수는 유라실의 수와 같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디귿 볼게. 디귿 여기 있네. 구아닌의 수는 지금 몇 개냐면 1개고요. 유라실의 수는 2개예요. 얘네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답은 니은으로 2번만 맞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완전 퍼즐형 문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네가 어떤 포인트를 잡았었는지 쌤이랑 핑크팁에서 했던 내용이잖아. 지정되지 않은 가닥을 본다 이런 것들. 그럼 거기에서 너네가 나온 것들을 갖다면 여기서 메모를 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졌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준 정보들은 이 자료를 왜 줬을까를 너네가 반드시 여기서 써봐야 되는 거고.
알겠죠? 우리 차근차근 이렇게 퍼즐형 문항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걸 연습한 거예요. 마지막 문항으로 가볼게요. 25분 가봅시다. 자, 너네한테 연락 온 걸 보니까 중화반응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쌤이랑 같이 스킬을 한번 다시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스킬 잘 적용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그럼 너네도 쌤이랑 같이 스킬을 한번 딱 적용하고 나면 이제 다음 모의고사에서 잘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가보면 묽은 염산과 지금 수산화 나트륨 NaOH 수용액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요행에 대한 자료가 나왔어요. 여기에 지금 HCl, NaOH 이렇게 나왔네. 산과 염기가 나왔다고요. 이렇게 찢으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일단 BTB 용액이 나왔어. 얘들아, 우리 지시학에서의 색깔 열심히 외웠었고 여기서는 BTB가 나왔네. 자, 우리 BTB에서 산, 중, 염으로 갈게요. BTB 용액에서 산, 중, 염 순서대로 어떻게 됐었죠, 얘는 지금 우리가 표에서 산, 중, 염 이 표에서 지시학에서 가장 맨 아래에 있었던 애였고 얘는 순서대로 뭐다? 노, 초, 파. 요거 기억나죠? 얘는 노초파라고요. 이 노초파를 너네가 기억했다면 여기 나와 있는 색깔을 가지고 너네가 얘네 액성이 어땠을지를 맞췄을 수 있을 거야. 그럼 가볼게. 노란색, 파란색이 나왔네. 그럼 너는 산성이었다. 넌 염기성이었다. 이거 제시해 준 거구나 라고 갔을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모든 이온의 수. 얘들아, 우리 중화반응에서 공식 외웠잖아. 어떤 공식 외웠어? 모든 이온의 수, 양이온수, 음이온수, 물분자수 기억나죠? 자, 그럼 여기서 모든 이온의 수는 어떻게 한다? 모든 이온의 수는 큰 놈 곱하기 2 기억나죠? 큰 놈 곱하기 2, 양이온수, 음이온수, 큰 놈, 물분자수, 작은 놈 기억나지? 그 공식으로 막 풀었었잖아. 그럼 얘들아, 이게 기억이 났다면 바로 갈 수 있어요. 왜? 여기서 지금 모든 이온의 수가 이렇게 대놓고 얘 빼고 나와 있고 우린 심지어 액성을 알아. 그럼 얘로 가는 거야. 자, 봐봐. 큰 놈 곱하기 2야. 그럼 산성이라면 지금 HCl과 NaOH 누가 큰 놈이었을까? 당연히 HCl이 큰 놈이었으니까 H 플러스가 남아서 산성이 됐겠지. 그럼 여기서 큰 놈은 뭐야? 얘가 될 거야. 근데 이거 큰 놈 곱하기 2가 5라며. 그럼 큰 놈의 개수는 2.5N개였죠. 그게 곱하기 2가 돼서 5N이 된 거니까. 그럼 이 큰 놈의 개수가 얼마였다고? 2.5N개. 그럼 그걸 써주면 되는 거야. 아, 너는 2.5N개였구나. 25ml 안에 2.5N개. 그럼 얘들아, 2.5N 쓰자마자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샥샥 가줘야지. 왜? 25ml에 2.5N개였으면 15ml에 1.5N이었을 거고 20ml에는 2N이었을 거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치?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 비밀이야.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멘붕이 왔다면 얘들아, 주어진 다른 자료를 봐야 돼. 주어진 자료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게 우리의 지금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나를 써달라고 외치고 있는 애가 또 어디 있어? 우리 이거 안 썼거든. 그치? 이걸 한번 가볼게. 자, 여기서 보면 얘는 뭐라고 줬냐면 얘는 지금 큰 놈 곱하기 2가 12N이래. 그럼 큰 놈의 개수가 얼마였다는 뜻이야? 큰 놈은 6N만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봐봐. 우리 얘는 썼거든? 너네가 이걸 썼다면 여기 큰 놈의 개수가 지금 얘가 될 수 있니? 얘 2N밖에 없대. 그럼 누가 큰 놈이었다라는 거야? 얘가 큰 놈이었다라는 걸 외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그걸로 연결을 했다면 아, 이 안에 6N이 있어야 얘가 큰 놈이 됐겠구나.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고 그럼 또 달려가야지. 30ml에 6N이 있었다면 15ml에는 몇 N 있어? 이거의 반띵이니까 3N만큼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만큼으로 또 3분의 1만큼 가니까 여기는 얼마 있어요? N만큼이 있었겠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었다고요. 그치? 우리 항상 얹어서 이 안에 덩어리 수가 얼만큼 있는지 쓰기로 했어, 습관적으로.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도 채울 수 있고 여기도 채울 수 있겠지. 자, 가볼게.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얘네 색깔을 정하기 위해서는 얘네 액성을 알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H 플러스가 2N만큼 OH 마이너스가 6N만큼 있었네? 그러면 누가 남아요? OH 마이너스가 남겠지. 그럼 여기서 액성은 뭐야? 염기성이겠지. 염기성이면 노초파 중에 뭐가 돼? 파란색이겠지. 그러니까 너는 파랑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X도 구해볼게요. 자, X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면 된다? 큰 놈만 알면 된다. 근데 여기서 큰 놈이 누군지를 우리가 판단해보면 자, 1.5N이고 3N만큼 있어요. 큰 놈이 누구예요? 여기가 큰 놈이지. 그치? 큰 놈 곱하기 2가 답이라며. 그럼 여기서 X는 얼마야? 3 곱하기 2가 되니까 X는 6N만큼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X가 6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큰 놈 곱하기 2 이런 것들 주의해야 돼, 얘들아.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6이다라는 것까지. 내려가 볼게. 기억은 파란색이다. 맞고요. X는 6이 되어야 하니까 틀렸고. 자, 디귿. 혼합용의 최고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냐라고 물어봤는데 최고 온도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판단하기로 했어? 생성된 물 분자수 기억나죠? 자, 가랑 나를 봐볼게. 지금 부피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서 가보면 가랑 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찾는다? 생성된 물 분자수를 찾는다. 자, 가볼게. 가에서 물 분자수 어떻게 찾아요? 물 분자수는 작은 놈을 따라간다. 기억나죠?
그럼 여기서 둘 중에 작은 놈이 누가 있어? 얘가 작은 놈이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에서는 N개만큼의 물이 생성될 거고 우리가 H2O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작은 놈의 개수가 뭐야? 이게 작은 놈이네. 1.5N 3N 중에 얘가 작잖아. 1.5N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얘들아, 물이 어디서 더 많이 생성됐어요? 물은 나에서 더 많이 생성됐어요. 그럼 온도도 어때요? 나에서가 더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높다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답은 뭐다? 1번으로 기억만 맞는 선지다.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얘들아, 이걸 보면 너네가 중화 반응에서는 우리가 스킬적인 부분을 가질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쌤이 스킬들을 너네가 정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스킬들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 스킬들은 흡수해서 체화해서 너네가 반드시 그 스킬대로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 봐봐. 계속적으로 중화 반응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고요. 앞으로의 방향성이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럼 얘들아, 지금부터 미리 대비를 해놓으면 안 힘들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스킬들을 연습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통합과학에 대한 이번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쌤이 진짜 꼼꼼하게 전문한 해설 강의 해줬잖아. 그치? 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복습하면서 내가 이 부분 지금 부족하구나. 지금 들으면서 알았죠? 그럼 그 부분 달려가서 체크해놓고 오늘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꾸준하게 복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너네가 보완할 점을 채워놔야 그래야 너네가 실력이 더 는 상태로 고사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지금 모르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 알겠지? 너네가 지금 힘내서 해설 강의까지 들었잖아. 해설 강의까지 들으려면 너네 공부할 의지가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가지고 요거 복습까지 해서 아예 채워 넣자고요. 알겠죠? 해설 강의까지 듣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그럼 이제 앞으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얘들아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그럼 앞으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얘들아 안녕!